이번에는 섹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기준금리 좀 딱딱한 얘기만 했다면 말랑말랑한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최근에 이제 BTS의 빌보드 핫 100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아미라서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BTS의 하이브를 비롯해서 엔터와 미디어주 전반에 대한 얘기를 이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좀 참 같은 하우스에 있으니까 또 민망하긴 하지만 중요하게 또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엔터주 자체가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담당하시는 것 중에 미디어주는 또 좀 별로고 엔터주는 좀 올라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차별화,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쭉 계속 될 건지 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미디어 산업의 규제가 좀 있어서 관련해서는 좀 업황이나 이런 모멘텀이나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미디어 관련주들은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우상향 흐름을 지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주력 아티스트 활동이 여전히 하반기에 유효하게 이제 컴백 예정이 되어 있고 앨범 판매 역시 이제 상반기에 이어서 이제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엔터사들의 이제 플랫폼 베이스 기업들의 상장이라든지 추가 엔터사들의 이런 상장들이 좀 예정된 기대감들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과의 기업과의 지분 투자 그리고 실적 펀더멘털 그리고 업황의 이슈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좀 더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 신중호의 투자 리프레시가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업황이 다 안 좋은 요인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네. 이제 엔터주는 그래도 우상향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다행인데 근데 한 가지 아까 말씀 중에 중국 얘기도 좀 네.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이 전방위로 서비스 산업을 굉장히 때리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엔터 산업에서는 또 중국 시장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 네. 사실은 미디어 쪽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고요. 게임이나 미디어 쪽에. 쪽은 좀 네. 노출도가 많은데 엔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예 노출도가 없는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네. 엔터 4사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상 이렇게 중국의 비중이 높지는 않은 편이고요. 이제 네네. 매출의 의존도를 이제 지역별로 이제 보자면 SM이나 JYP 같은 경우는 10% 미만이고요. 그리고 YG 같은 경우도 한 6% 미만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지역이 10% 초반이긴 하지만 대부분 일본의 매출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터 4사 전반적으로 10% 미만의 매출 의존도를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들이 매체가 이제 엔터사들이 굉장히 활용을 해서 이익이나 매출 가시성들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K-팝의 인기가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리 인기를 얻고 좀 더 명성을 떨치고 있으면서 중국의 의존도는 점차 더 낮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좀 험난한 뉴스가 나오는 건 맞지만 네. 잘 뜯어보면 중국 네. 비중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고 그렇죠. 크게 이제 원래도 높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중국 이슈를 또 상쇄할 만한 내지는 네. 중국 이슈와 상관없이 엔터주들은 또 하반기에 이거 보자 모멘텀 짚어주시죠.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하반기에 주력 아티스트들이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을 하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는 9월에 NCT 127을 비롯해서 이제 컴백 예정이 있고 YG 같은 경우는 9월 10일에 이제 블랙핑크의 리사 멤버가 솔로로 처음에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속해서 이제 BTS 버터의 리믹스 버전이라든지 세븐틴과 같은 주력 보이 그룹들의 예정이 활발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 엔터 플랫폼 쪽으로의 디어유와 같은 SM의 디어유와 같은 플랫폼들의 IPO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확실하진 않지만 연내 코로나 오프라인 콘서트 기대감은 여전히 모두들 다 바라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3대 기획사라고 하잖아요. 네. SM, JYP, 그리고 YG 이렇게 이제 3대 기획사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SM하고 JYP가 옥신각신하면서 시총을 좀 다투고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YG는 좀 소외되는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이 3대 기획사 중에 네. 연구원이 보시기에 그래도 여기가 좀 제일 나아 보인다. 네.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상 네. JYP나 SM의 어떤 특징의 차이점 이런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3대 기획사 중에서 이제 선호도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SM, YG, JYP 순으로 이제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SM 같은 경우는 사실상 1분기 실적 발표 기준으로 주가 상승률이 100% 이상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제 하반기에 뭐 플랫폼 산업의 성장이라든지 뭐 최대 주주 지분의 뭐 지분 매각설이라든지 약간 이런 투자 이슈 이벤트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도 좀 견조하게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가파른 수익을 좋은 수익률을 이제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 2분기 딱히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2개 분기 연속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아티스트 IP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높은 디지털 콘텐츠 사업 부분이나 이런 MD 굿즈 판매 이런 간접 매출 부분 쪽에서 좀 더 이익 기여도가 높은 쪽으로 이제 좀 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YG가 좀 더 이제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 아무래도 블랙핑크와 같은 주력 아티스트 활동 모멘텀이 좀 더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3분기에 본격적으로 주력 아티스트들의 이제 라인업과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런 직간접 매출이 이제 동반으로 올라가면서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엔터는 한 기업이 잘 되면 이제 다 같이 좀 산업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저는 이제 단순화시키는 걸 좋아하니까 SM은 좀 플랫폼에 가까운 엔터고 JYP는 좀 IP나 이런 쪽이 좀 가까운 기업이고 그리고 이번 주인가요? 공식 앨범이 JYP에서 스트레이키즈 어떤 것 같으세요? 잘 될 것 같으세요? 네, 그게 처음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아티스트고요. 스트레이키즈라는 보이그룹이고 이제 정규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주 문량이 한 83만 정도, 3만 장 어느 정도 수준이요? 선주문이 83만 장이라는 보통은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그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통 보이그룹들이 앨범 판매량을 잘 이제 판매를 한다라는 기준이 50만 장이고 이제 걸그룹은 30만 장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의 허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뭐 NCT 같은 경우는 SM의 NCT 같은 경우는 뭐 선주 문량이 120만 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좀 허들이 높아져서 이제 100만 장 정도로 이제 좀 기준을 잡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만 장에서 100만 장 정도면 굉장히 좀 잘 판매를 하고 이제 글로벌리 좀 인기가 있는 아티스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키즈가 엄청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조회수나 막 구독자 수 같은 것들의 추이를 봤을 때도 굉장히 가파른 성장률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스트레이키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보이그룹 이 엔터 대장이잖아요. BT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이브죠. 사실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지난주에 원래 월드 투어가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향 때문인지. 아니고 그 연초부터 계속 계획은 항상 이제 하고 있습니다. 미주 투어나 뭐 좀 코로나가 완화되는 지역 중심으로 언제든지 이제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인 거고 이제 그 기사가 났던 거는 그 지역에 한해서만 일단 진행을 하기로 했던 것이 투어가 취소가 됐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좀 더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면 공연을 하는 방향 쪽으로 항상 이제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모든 엔터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그런 거겠네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네네네. 그리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하이브의 주가가 나쁘진 않지만 좀 박스권이라고 할까요?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거 그런 어떤 코로나 영향
네. 그리고 콘서트 어떤 매출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건가라는 의구심 때문에. 일단 상반기 때는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좋았죠. 그리고 네. 하반기에는 저는 SM이 그 역할을 바통 터치를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이나 뭐 위버스 매출이나 뭐 위버스 MAU나 그리고 BTS의 음반 판매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공고합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 때 저희가 뭐 엔터가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슈인 뭐 이런 투자 쪽이라든지 플랫폼 영역으로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주가가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박스권 장세에 갇혀 있는 건 맞고요. 상반기 때 좀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 하반기에는 이제 아티스트들의 컴백이라든지 위버스의 블랙핑크 입점이나 이런 해외 아티스트들의 콜라보와 같은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실적은 우상향하는 그림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런 투자 관련된 이슈나 뭐 적절한 뭐 또 투자 대상을 지속해서 좀 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좀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하반기 때 이런 이벤트가 또 나온다면 또 연동해서 이제는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대장주로 자리를 잡고 네, 좀 무거워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하이브는 BTS의 전 세계 아미를 무시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미 키트가 오는데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드디어 받았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저희 와이프가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참 어려운 게 이게 엔터주라는 게 좀 전에 저희가 이 전 시간에 게임주도 다뤄봤지만 네. 어떻게 보면 게임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신작이 나왔을 때 얼마나 히트하는지. 맞아요. 네. 이게 되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엔터주로 접근해야 될지 저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 보고 이러지만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각 사에 어떠한 주력 아티스트들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의 이제 조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뭐 플랫폼의 영역으로의 확장, 뭐 무형 자산을 활용해서 이제 간접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지만 네. 결국에는 베이스는 그게 글로벌 팬덤이나 그 아티스트에 대한 고유의 팬덤이 많아야지만 수요가 솔직히 많아야지만 그런 간접 매출의 2차, 3차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한 구조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그 엔터 본업에 충실하는 것들, 그리고 엔터 본업의 실적,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무형 자산인 아티스트의 IP로부터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아티스트 보유 여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런 훌륭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기업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를 가지고 2차, 3차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을 잘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옥석 가리기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탑픽은 SM. 탑픽은 하이브고요. 하이브, 네. 하이브는 하이브고 이제 하이브를 제외한 3사 중에서는 제가 SM을 가장 좀 세게 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는 이게 넘사벽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SM이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아 이베스트 투자증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